이 모든 일이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생긴 일들로 깨닫게 된 것들이에요. 사연으로 보낼 만큼 저에게는 잠깐의 해프닝이 된 일이지만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만한 이야기 같아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럼 제 평범하지 않은 인생의 첫 시작점부터 차례대로 사연을 이야기해 볼게요. 전 갓난 아기일 때 보육원 문 앞에 버려진 채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저에 대한 신상 정보는 어느 것 하나 없었기에 이름도 고아원에서 지어준 이름으로 불리게 됐죠. 원체 성격이 소심한 탓도 있었겠지만 어린 나이에 부모에게서 버려진 아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저는 무슨 일이든 부정적이고 비협조적으로 행동했어요. 어릴 때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때는 그렇게 행동을 해야 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해줘야 하는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으니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말이죠. 그래서 매사 삐뚤게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속마음을 알고 안타까워 해주시는 분들이 나타나셨어요. 바로 지금의 저희 부모님이시죠. 불임으로 인해 슬아의 자식이 없었던 부모님께서는 매주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그 적적한 마음을 달래고는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제가 있던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며 절 보시게 된 거죠. 다른 아이들과 달리 음식과 장난감에도 마음의 문을 쉽사리 열지 않는 저를 보시고는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는지 아셨다고 해요. 제가 비협조적이고 삐뚤게 하는 행동들 모두에 이유가 있다는 걸 아셨던 두 분께서는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 중 유독 저에게 마음이 쓰였다고 하셨죠. 당시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이었던 저를 부모님께선 입양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고 그 의사를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환경의 변화가 무서웠던 저는 입양을 가지 않겠다고 했죠. 보육원 선생님과 부모님의 긴 설득 끝에 입양을 가게 됐지만 부모님과 가정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폐쇄적으로 행동하는 제가 미우실 텐데도 부모님께서는 저를 사랑으로 품어주셨어요. 제가 어떤 행동을 하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두 분을 보며 조금씩 믿음이 생겼던 저는 결국 마음의 문을 열고 부모님을 따르게 됐죠. 부모님께서는 저를 친자식 그 이상으로 대해주셨습니다. 넉넉한 가정 형편으로 뭐든 부족하지 않게 저에게 모든 걸 지원해 주시려고 했고 제가 조금의 고생도 하지 않으시길 바라셨죠. 제가 어린 시절 받은 마음의 상처와 고생이 다른 사람들 평생의 상처보다 깊다면서 매 순간 행복하기만 바라셨어요. 부모님의 그 넓고 깊은 사랑에 저도 기대에 맞는 자식이 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어렸을 적 부정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항상 밝고 웃는 얼굴로 지냈죠. 어린 시절 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던 경험이 있어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사 모든 일에 감사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학업의 높고 낮음은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지만 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가며 명문대학에 합격을 했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죠. 그 힘들다던 취업도 졸업 전에 확정을 지어 놓을 만큼 저 스스로와 부모님을 행복하게 만들려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있던 중에 오늘 설명드릴 사연의 시작인 남자친구를 회사 안에서 만나게 됐어요. 저와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던 남자친구는 저와 부서도 완전히 다르고 업무 관련도 없어 아예 모르고 지내던 사이였죠. 그런 남자친구와 사내 테니스 모임을 가지다 처음으로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같은 운동을 하며 서로 이야기할 거리가 생기다 보니 급속히 친해지게 됐고 주말에는 운동을 핑계 삼아 따로 만나기도 했죠. 우리 두 사람 모두 서로를 닮은 성격에 반했어요. 만남이 잦아지면서 나중에는 연애를 하게 됐고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저를 궁금해한다고 전화로 인사를 드리면 안 되겠냐 말을 전해왔습니다.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죠. 아직 인사를 드릴 정도로 저희의 만남이 깊은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보통 남자들의 경우 자신의 부모님께 여자친구의 여부를 먼저 말하지 않기도 했고요. 난감한 상황에 그렇다고 거절을 할 수도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이른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얼떨결에 하게 된 남자친구 어머님과의 첫 통화는 면접 자리나 마찬가지였어요. 살고 있는 곳, 부모님께서 하시는 일, 나온 학교 등등 기본적인 호구 조사는 기본이었고, 평소 취미부터 남자친구와 무엇을 하며 데이트를 하는지 정말 사소한 것까지 물어보셨죠. 잠시 인사나 드릴 거라 생각했던 첫 인사치고는 통화가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당황스러운데 남자친구는 그걸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제가 불편해서 어색하게 웃는 걸 진짜 즐거워서 웃는다고 생각했죠. 남자친구가 중간에 끊어주지 않으니 전화기를 계속 붙잡게 됐고 결국 1시간 가까이 면접 같은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남자친구와의 만남이 계속될지 아닐지 모르는 상황에 남자친구 부모님께 이른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이 악수가 될까 불안했지만 다행히 남자친구와 연애를 계속 이어가게 됐고 남자친구 부모님께서도 절 예뻐해 주셨어요. 정말 저를 너무나도 좋아해 주셔서 이후에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할 정도였죠. 특히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셨던 분들이라서 그런지 제가 도시 사람의 부잣집 딸이라는 이유로 마치 저를 아기 다루듯이 대해주셨어요. 어느 정도였는지 몇 가지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화로 인사를 드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께서 서울로 올라오시게 됐습니다. 아는 지인분의 자제가 결혼을 한다고 올라오신 거죠. 남자친구에게 어머님께서 올라오신다고 말을 듣게 된 저는 식사 자리를 마련하게 됐어요. 어떤 걸 좋아하실지 몰라 남자친구가 고른 식당으로 가게 됐죠. 해산물이 나오는 음식점이었는데 어머님께서 식탁에 나온 음식을 앞에 두시고 제 눈치를 보셨습니다. 전 어머님께서 어디가 불편하시거나 음식이 맞지 않으시는가 해서 여쭤보게 됐죠. 어머님, 음식이 입에 안 맞으세요? 응? 아니, 난 원래 좋아하는 음식이라 괜찮은데 우리 지은이가 이런 걸 먹나 싶어서 내가 유연이한테 너 좋아하는 식당으로 가자고 했는데 눈치 없이 여기를 골랐네. 전 괜찮아요. 아구찜도 좋아하고 해물탕도 잘 먹어요. 좋아하는데 너무 비싸고 양이 많으니까 자주는 못 먹고요. 그래? 네가 이런 것도 먹을 줄 알아? 아휴, 괜한 걱정을 했네. 난 네가 서울에서만 살고 부잣집 귀한 딸이라고 하니까 음식이 입에 맞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을 했거든. 혹시 가리는 음식은 있니? 아니요, 뭐 작은 알레르기도 없어서 가리지 않고 다 잘 먹어요. 그래? 요즘 애들은 가리는 것도 많고 편식도 많이 하던데 우리 지은이는 가정교육도 잘 배웠나 보다. 편식도 안 하는 걸 보니. 그래, 음식 식겠다. 어서 먹자. 어머님께서는 아마 제가 매일 고급 음식이나 양식만 먹고 자랐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들이 낯설까 싶어 걱정을 하셨던 거죠. 하지만 어머니의 걱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머님께서는 예쁘고 귀한 손 더럽히지 말라고 하시면서 새우나 조개같이 손을 써서 먹어야 하는 음식을 직접 다 발라주셨죠. 제가 대접하려고 만든 자리에서 역으로 대접을 받는 게 처음에는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시어머니 될 분에게 일을 맡기는 것 같아 불편했고 식사를 하면서도 제 눈치를 보시며 잘 먹고 있는지 확인을 하셨거든요. 그날 이후 남자친구와 만남이 길어지고 예비 시부모님과도 자주 뵙게 되면서 저를 대해주시는 행동에 익숙해져 가기는 했지만 너무 과한 사랑을 받는 것 같아 항상 황송한 마음이 들었죠. 결혼을 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제게 아기라는 애칭까지 불러주시면서 저를 예뻐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인 건 맞지만 물론 다 좋았던 건 아니에요. 조금 부담스럽고 불편한 부분들도 있었죠. 시골에 사셔서 그러시는지 몰라도 가끔 가부장적이고 고지식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저에게 강요까지 하셨거든요.
하루는 회사에 있는데 연락도 없이 오신 어머님이 회사 로비에 있으시다면서 저에게 내려와 보라고 하셨어요. 어머님, 어쩐 일로 오셨어요? 내가 귀한 걸 하나 지어왔는데 이거 전해주려고 왔다. 미리 연락 주시죠. 그럼 제가 내려가서 뵙고 오면서 가져가도 되는데. 감사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게 여자한테 좋은 거다. 웅담 알지? 웅담. 네? 웅담이라고요? 이거 먹는 거 불법 아니에요? 불법 아니니까 괜찮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사람들이 웅담이 남자한테만 좋은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여자들한테도 엄청 좋아요. 여자들 빈혈에도 좋고 몸에 활력도 찾아주고. 너 웅녀가 곰이었다는 건 알지? 그러니까 이게 여자한테 얼마나 좋겠어. 이거 정말 귀한 거니까 유연이한테도 주지 말고 너만 먹어라. 나중에 애 낳는데 힘을 쓰려면 이런 걸 평소에 먹어서 체력을 키워놔야 해요. 웅담에 오소리 쓸개, 흑염소 등등 몸에 좋다고 하는 건 전부 다 구해다 주셔서 제가 먹는 걸 일일이 전화까지 주시면서 확인을 하셨습니다. 흔히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이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운동이나 균형 있는 식단이 더 나은 거라고 생각하는 편이라 그다지 반갑지는 않았어요. 사실 동물 복지를 생각해서 부정적인 인식도 있었고 효능도 뚜렷하게 밝혀진 게 아니니까요. 솔직히 꺼려졌지만 그 모든 게 저에 대한 애정이라고 생각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억지로 먹었습니다. 다 먹기 힘들 때는 남자친구에게 나눠주면서 말이죠. 그 외에도 알 수 없는 의미의 여러 부적들도 주셨고 저희 나이 또래에 익지 않은 속옷도 주셨죠. 모두 다 미신적인 의미가 있는 선물이었고 젊은 사람인 저로서는 믿지 않는 것들이었지만 저를 생각해 주시는 예비 시부모님의 뜻을 알고 기분 상하시지 마시라고 말씀대로 했습니다. 물론 속뜻은 항상 저보다는 제가 가지게 될 남자친구의 아들 때문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미움받는 며느리보다는 나은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순조롭게 연애를 이어가던 저와 남자친구는 오랜 만남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됐고 양가 인사를 드리게 됐죠. 이후 큰 문제 없이 즐거운 분위기 속에 상견례도 마치게 됐습니다. 이제 결혼 준비를 시작하기만 하면 됐는데 하필 그때 남자친구가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이전부터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던 남자친구가 결혼 준비를 앞두고 사업을 벌리게 된 거죠. 분명 제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자고 했는데도 말이에요. 별 생각도 없이 용감하게 사업을 시작한 배경에는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에 투자를 하시겠다고 한 이유도 있었죠. 그 일로 인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던 결혼식 준비를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상견례도 마쳤다 보니 결혼을 한 것과 다름없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우리 두 사람 모두 양가 부모님을 챙길 일이 있으면 찾아가서 사위와 며느리의 노릇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러다 그 일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의 생신으로 남자친구와 저는 예비시댁에 내려가게 됐고 음식과 반주를 즐기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시부모님들과 다 같이 모여 저와 남자친구가 준비한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그 영화 내용의 초반 내용이 제 어린 시절과 많이 비슷했습니다. 주인공이 입양아였거든요.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남자친구가 저에게 제 어린 시절을 각색하여 만든 영화가 아니냐며 말을 했죠. 그 말을 듣고 어머님께서 크게 놀라시며 저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물어오셨습니다. 방금 제가 뭐라고 한 거니? 입양아? 왜 지은이 네가 입양아야? 어머니 모르셨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상견례 자리에서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아니, 난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 잠깐만, 그러면 너 지금 너희 부모님과는 피가 하나도 섞여 있지 않은 거야? 그야말로 생고아라는 말이지? 네, 죄송해요. 제가 확답이라도 받았어야 했는데 전 그때 제가 설명할 때 이해하신 줄 알고.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니?
고아? 애미애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고아? 분명 저나 저희 부모님이 얘기를 했었지만 어머니는 듣지 못했다며 깜짝 놀라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부모님께서 친자식이 있어 저를 차별하신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옛날 사고방식에 멈춰있던 예비 시부모에게는 그게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나 봅니다. 제가 입양하라는 얘기에 점점 격분하는 모습을 보이셨죠? 유현이, 너는 정신이 있는 거니? 무슨 생각으로 고아인 애를 만나? 얘 몸에 어떤 피가 흐르는지 알고 만나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냐고? 애라도 생겼으면 어쩔 뻔했어? 내가 지금까지 얘 임신 잘하라고 들인 값이 얼만데 가장 중요한 걸 쏙 빼놓고 결혼하겠다고 말하면 어떡하냐고? 엄마, 왜 그래요? 지은이가 입양된 게 우리 결혼에 무슨 문제가 된다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은이 부모님께서 지은이를 친자식 이상으로 사랑해 주시고 어릴 때부터 키워오셔서 주변에는 입양된 것도 모르고 있어요. 얘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건 피에 관련된 거라고. 피. 너 아버지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지? 그런데 상놈의 피인지 백정놈의 피인지도 모르는 애랑 결혼을 어떻게 시켜? 나중에 낳은 애는 어떻게 될 줄 알고? 여자가 얘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널리고 널렸는데 굳이 고아 출신의 애를 데려와서 뭐하니? 그건 우리 집안의 수치다, 수치.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저는 우선 예비 시부모님을 진정시키고 설득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 저희 부모님 밑에서 자라오면서 단 한 번도 부끄러운 일 한 적 없고요. 누구와 비교해도 자신 있을 만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또 부모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인해서 고아 출신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저희 가족, 그 어느 가족보다 화목하고 서로를 사랑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며느리 돼서도 절대 실망시켜드리는 일 없도록 할 테니 저 믿어주세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야. 네가 너희 부모님께 사랑을 받든 안 받든 당장 문제가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출신 자체가 문제라고. 너 네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니? 자식 버리고 간 부모가 뭐 대단한 게 있겠어. 뻔하지. 그런 유전적인 데이터들이 다 네 피 속에 들어가 있다고. 네가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그 피를 못 속여요. 그리고 그 피는 대대손손 우리 집안 피로 섞여 들어갈 거고 난 그 꼴 못 본다. 너처럼 근본도 없는 애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너희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든 사돈 맺을 수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혹시 아냐, 온갖 더러운 피로 얼룩져 있을지. 우리도 너에게 귀한 손자 보려고 들인 값이 있어서 너만큼이나 손해를 많이 봤으니 서로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이만 끝내자. 결혼 없었던 걸로 해. 어머님, 너무하시잖아요. 출산은 제가 노력한다고 변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거 봐. 제 눈깔 좀 보라고. 저 눈깔 보니 피 속에 백정놈이라도 들었나 보다. 네가 아무리 악을 써도 네 핏줄처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라. 남자친구가 나서서 시부모님을 설득시키려고 했지만 막무가내로 파혼을 요구하는 두 사람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우선 그 자리를 피하기로 했죠. 너무 납득이 되지 않는 파혼 이유였기에 이런 걸로 남자친구와 헤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선 결혼 준비가 남자친구의 사업으로 미뤄지게 됐으니 시간을 가지며 예비 시부모님을 설득시키기로 했죠. 전 회사를 다니며 어떻게 해야 두 분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과 아직 이별을 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예비 시모의 전화에 시달려야 했죠. 예비 시모가 제 목을 조여올수록 전 더 조급해져 갔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도움이 더 절실히 필요했죠. 그런데 남자친구의 머릿속에는 딴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사업이었어요. 혼자서 하게 된 사업이 바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당장 저와 파혼을 하여 헤어질 수도 있는 마당에 남자친구는 너무 태평스러웠습니다. 이번 주에 내려가서 어떤 식으로 말할 거야? 응?
아, 이번 주는 힘들겠는데? 나 사업 관련으로 골프 모임이 있어서.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럼 나 혼자 다녀와? 나 그 집 대문도 못 들어갈걸? 벌써 몇 주나 지나갔는지 알아? 당신 정말 나랑 결혼할 생각은 있는 거냐고. 나 매일 당신 어머니께 시달리고 있어. 당신과 헤어지라고. 그러니까 전화 오면 받지 말라니까. 그리고 지금 엄마 아빠가 화가 난 상황인데 무슨 말을 하든 좋게 들리겠어? 시간이 약이라는 말도 있잖아. 좀 기다려봐.